일부에서는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전세제도가 사라진다면?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전세에 대하여 말씀드려 볼까 해요. 요즘 전세 사기다, 깡통 전세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다, 전세에 대한 말들이 참 많죠. 따라서 많은 분들이 전세 들어가기가 두렵다고 말씀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 번쯤은 전세제도가 만약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장점과 그 부작용까지 말씀드리고요. 또한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벌어질 그 이후의 일들까지 한번 예상해 볼까 해요. 전세제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린 뒤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이에요. 그 유래에 대해서는 많은 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의 전당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유력해요.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토지 문서를 맡기는 제도에서 유래되었다는 거죠. 이후 전세제도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보편화되었고 농촌 인구가 이동하고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6.25 전쟁과 1960년대, 7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죠. 첫 번째는 먼저 임차인의 입장인데요. 임차인은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주택가격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맡기고 월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의 월 주거비용이 줄어들죠. 매월 지불해야 하는 월세가 없어서 번거로움이 적고 월 지출을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물론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다면 그에 따른 이자를 내야겠지만 금리가 낮을 때는 보통 월세보다는 전세대출 이자가 적기 때문에 주거비를 낮추어 저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 향후 내 집 마련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의 입장인데요. 갭 투자를 통해 임대인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는데요. 흔히 이걸 갭 투자라고 하죠.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만을 지불하여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하여 집주인이 될 수 있어요. 더불어 임대차 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면 임대인의 투자 수익률도 더 커지게 되죠. 이처럼 전세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월 지출 없이 집을 빌렸을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활용한 갭 투자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부작용 첫 번째는 전세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해 세입자는 이사비와 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는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집값이 하락하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인데요. 이로 인해 집주인은 주택을 매각해야 하거나 경매로 넘기게 되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큰 문제가 됩니다. 전세제도 부작용의 세 번째는 전세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세입자는 이자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세입자는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의 크기보다 더 큰 집을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세입자의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세는 주택 투기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고 주택을 사는 갭 투자로 인해 주택 투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제도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이에 따라 전세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전세제도가 사라진다면 첫 번째로 매매가와 월세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주택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요.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월세나 매매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월세나 매매 수요가 늘어나게 되리란 건 당연하게 예상되죠. 따라서 해당 수요의 증가에 따라 매매가와 월세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거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어요. 전세제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선택의 다양성을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월세가 상승하게 되어 주거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 지역이 한정되고 다양한 주거 형태나 지역을 선택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제도가 사라진다면 월 주거 비용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 대신에 한 번에 보증금을 지불하는 형태죠. 이로 인해 월세로 인한 부담이 적었었는데요. 만약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월세가 상승해서 월 주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자본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월세 부담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제도의 사라짐은 주택 시장과 개인의 주거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세제도가 필요한 이유와 전세제도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전세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번에 전세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월세 지출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보통은 월세보다 전세대출 이자가 더 적기 때문에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죠. 두 번째로는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갭 투자로 인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어요. 물론 갭 투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갭 투자는 주택 공급 차원에서는 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전세를 이용하면 굳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소도시에서는 갭 투자를 활용한 투자 수요들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것을 단지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기에 집값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긍정적 효과 세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월세보다 전세제도가 주택 마련에 유리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전세제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과도한 월세 인상을 억제할 수 있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주거 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죠.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할 수 있어서 주거의 불안정성과 이동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안정성과 교육 기반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제도를 통해 주택을 보유한 세입자는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게 되죠. 이분들이 계속 거주하시면서 상점을 이용하고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고 교육시설 등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해당 지역 전체의 거래 활성화 및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임대를 하면서 임대 보증금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는 개인이나 기업 등이 투자 용도로 주택을 건설하고 임대할 동기를 부여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전세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작용도 많지만 더불어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개인과 지역사회, 부동산 시장 전반에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죠. 따라서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수인 제도인 만큼 그냥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장점과 단점을 함께 고려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토대로 전세제도를 다각도로 살펴보실 줄 아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